12년 동안 저는 시댁의 발바닥이 닳도록 다녔습니다. 명절이든 제사든 크고 작은 모임이든 단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었죠. 아이들 어릴 때는 등에 업고 품에 안고 몸살이 나도 웃으며 갔습니다. 그게 당연한 일인 줄 알았거든요. 며느리라면 가족을 위해 참는 게 미덕이라 배웠으니까요. 지연은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린다. 창문 밖에는 밝은 햇살이 비치지만 그녀의 얼굴은 지쳐 있었다. 근데 이번엔 너무 힘들었어요. 몸도 마음도 지쳐서 딱 한 번만, 정말 단 한 번만 쉬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꽂힌다. 아니, 며느리가 빠지면 집안 꼴이 뭐가 되니? 내 남편도 애들도 다 오는데 네가 빠진다고? 그 말에 지연은 숨이 턱 막혔다. 마치 자신이 사람이 아닌 단순히 일하는 도구로만 여겨지는 것 같았다.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12년 동안 쉰 적이 없는데 왜 단 한 번의 휴식도 허락되지 않는 걸까요? 지연은 조심스레 남편에게 기대를 걸었다. 혹시나 이번만큼은 나를 이해해 줄까 싶어서. 그러나 민수의 대답은 너무나 차가웠다. 그냥 가자. 엄마 원래 그런 분이야. 괜히 트러블 만들지 말자. 그 순간 지연의 마음속에 쌓이고 쌓인 무언가가 무너져 내렸다. 남편조차 자신 편이 아니구나. 이 집안에서 나는 누구도 지켜주지 않는 존재구나. 지연은 그날 밤 혼자 눈물을 삼키며 다짐한다. 그래 더는 안 참아. 이제 내가 바꿀 거야. 그날 이후 지연의 마음은 쉽게 진정되지 않았다. 늘 참고, 늘 웃고, 늘 맞춰주며 살던 지난 세월이 머릿속을 돌이킬수록 억울함이 더 크게 치밀어 올랐다. 내가 그렇게까지 해야 했던 걸까? 나 말고 다른 며느리라도 있었다면 그 사람도 똑같이 이렇게 살았을까? 지연은 스스로에게 수없이 물었지만 답은 명확했다. 아무도 나를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되는데 이 집안은 그렇게 살아왔다. 며칠 뒤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지연아, 이번 주에 집안 모임 있는 거 알지? 음식은 네가 좀 미리 준비해서 가져와. 고기도 사오고. 순간 지연은 핏대가 치밀었지만 일부러 최대한 차분하게 대답했다. 어머니, 이번엔 민수가 알아서 할 거예요. 저 좀 쉬려고요. 짧고 단호한 말. 그 말 뒤 시어머니는 잠시 어이가 없다는 듯 침묵하더니 날선 목소리를 뱉었다. 뭐? 네가 뭔데 내 멋대로 결정을 해? 아들한테 이런 귀찮은 걸 시키라고? 얘가 장가를 왜 갔는데? 하지만 지연은 더 이상 움츠러들지 않았다. 어머니, 저도 사람이에요. 저도 쉴 권리 있어요. 그러니 이번엔 민수한테 맡기세요. 뚝 전화를 끊고 나니 손이 덜덜 떨렸다. 그동안 단 한 번도 어른에게 맞서본 적 없던 지연이었기에 스스로도 놀라울 만큼 큰 결단이었다. 그날 저녁 민수가 퇴근하자마자 지연은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 이번 주 모임 준비 당신이 알아서 해. 당신이 아들이잖아. 당신이 해야 맞는 거지. 민수는 당황한 듯 웃어넘기려 했다. 아니, 그걸 왜 내가 해? 원래 내가 하던 거잖아. 그러자 지연은 눈을 똑바로 마주보며 말했다. 원래? 그게 왜 원래야? 내가 12년 동안 했다고 앞으로도 내가 계속해야 한다는 법은 없어. 당신 가족 모임이니까 당신이 해. 민수는 순간 말문이 막혔다. 결국 그는 억지로 장을 보고 음식 준비를 하느라 회사 일과 겹쳐 진땀을 뺐다. 며칠 뒤 시댁 모임 당일. 민수는 불만 가득한 표정으로 음식 보따리를 들고 시댁에 들어섰다. 시어머니는 곧장 며느리를 찾았다. 지연이는? 왜 안 왔어? 민수는 애써 웃으며 말했다. 지연이가 좀 쉬고 싶대. 그래서 내가 대신 준비했어. 그 순간 시어머니의 얼굴이 확 굳었다. 아니, 이게 말이 돼? 내 마누라가 지금 감히 시댁을 무시하는 거야? 민수는 처음엔 변명하려 했지만 이미 본인도 너무 지쳐 있었다.
며칠 동안 장 보고 요리하고 아이 챙기고 회사까지 병행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이제야 알게 된 것이다. 그는 순간적으로 짜증을 터뜨렸다. 엄마, 왜 꼭 지연이가 해야 해? 나도 내 집, 내 부모 챙기는 거잖아. 내가 하면 안 돼? 시어머니는 아들에게서 예상치 못한 대답을 듣고 당황했다. 아니 그래도 그건 며느리 몫이지. 여태껏 다 그래왔잖아. 그러자 민수는 지연의 말이 불현듯 떠올랐다. 12년 동안 내가 다 했잖아. 이제 네가 해.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단호하게 말했다. 엄마, 이제는 내가 할게. 지연이 그동안 충분히 했어. 그날 밤 민수는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불만을 쏟아냈다. 지연아, 진짜 너무 힘들다. 장도 봐야 하고 음식도 준비해야 하고 애들 챙기는 것도 일이더라. 도대체 네가 그동안 이걸 어떻게 다 했냐? 지연은 차분하게 미소 지었다. 응, 나도 힘들었어. 근데 당신이나 시댁은 그게 당연한 줄 알았지. 내가 힘들다는 건 아무도 관심 없었잖아. 민수는 대꾸하지 못했다. 그제야 깨달았다. 아내가 그동안 얼마나 큰 짐을 홀로 짊어지고 있었는지. 하지만 시어머니는 여전히 달라지지 않았다. 며칠 뒤 또다시 전화를 걸어왔다. 지연아, 이번 제사에는 꼭 와야 해. 네가 없으니까 집안 꼴이 엉망이더라. 민수는 손도 서툴고 음식도 엉망이고. 그 말에 지연은 담담하게 대답했다. 어머니, 앞으로는 민수가 할 거예요. 전 이제 제 몫은 다 했으니까요. 시어머니는 화를 냈다. 너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냐? 며느리가 이래도 되는 거야? 지연은 단호히 잘라 말했다. 어머니, 저도 사람입니다. 저도 제 인생이 있어요. 더는 시댁의 가정부처럼 일하러 가지 않을 거예요. 그날 밤 지연은 오랫동안 눌러왔던 감정이 터져나오는 걸 느꼈다. 남편 앞에서 울음을 터뜨리며 속마음을 쏟아냈다. 민수야, 나는 이제 지쳤어. 당신 엄마한테는 며느리일 뿐이고 당신한테는 그냥 조용히 따라와 주는 아내일 뿐이야. 근데 정작 나는 내 인생을 살고 싶어. 나도 숨 쉬고 싶다고. 민수는 그제야 아내의 울음 속에서 지난 12년간의 희생을 보았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날 이후 지연은 결심했다. 이제 더는 시댁의 부속품이 되지 않겠다. 내가 나답게 사는 길을 찾겠다. 그 첫걸음은 시댁을 향한 발걸음을 끊는 것이었다. 그리고 시댁의 모든 요구를 오롯이 남편에게 돌려주는 것이었다. 민수는 점점 지쳐갔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전화를 걸어 똑같은 요구를 반복했다. 민수야, 제사상에 올라갈 음식 알고 있지? 고기 사오고 과일도 챙겨라. 그리고 반찬은 직접 해와라. 예전 같으면 그 말에 지연이 부엌에 서서 하루 종일 음식을 준비했겠지만 이제는 민수가 홀로 감당해야 했다. 퇴근 후 장을 보고 아이들 숙제를 챙기면서 음식까지 만들다 보니 그의 얼굴에는 피곤이 가득 쌓였다. 민수는 어느 날 밤 지연에게 불쑥 말했다. 지연아, 나 혼자선 도저히 못하겠다. 제발 좀 같이 가자. 이번 한 번만이라도. 하지만 지연은 고개를 저으며 단호히 말했다. 민수야, 나 12년 동안 한 번도 빠진 적 없었어. 아픈 몸 이끌고 아이들 업고도 갔지. 근데 당신은 이제 겨우 몇 달 했을 뿐이야. 그 정도도 힘들어? 그럼 그동안 내가 얼마나 힘들었을지는 상상도 못하겠네.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제야 아내의 희생이 얼마나 컸는지 실감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 사이 시어머니는 점점 초조해졌다. 예전에는 며느리 하나 부르면 모든 일이 해결됐는데 이제는 아들이 해도 마음에 차지 않았다. 민수가 만든 음식은 맛이 없었고 제사상은 어수선했고 친척들은 눈치를 보았다. 어느 날 친척 모임 자리에서 시어머니가 불평을 터뜨렸다. 아휴, 지연이가 요즘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며느리가 집안일을 다 버리고 나 몰라라 한다니까. 이게 어디 말이 되니? 그러자 옆에 있던 큰아버지가 한마디 했다.
형수, 근데 지연 씨가 10년 넘게 다 해왔다면서요? 이제 좀 쉴만도 하죠. 사실 며느리 혼자 다 하는 게 원래부터 말이 안 됐던 거 아닙니까? 순간 시어머니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그동안 당연하게 여기던 며느리의 희생이 다른 사람의 입에서 불합리로 지적되자 더 이상 큰 소리를 칠 수 없었던 것이다. 집으로 돌아온 민수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지연아, 나 이제 알겠다. 엄마가 아무리 뭐라 해도 내가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는지 내가 직접 겪어보니까 뼈저리게 알겠어. 미안하다. 진짜 많이 미안해. 지연은 차분하게 대답했다. 이제라도 알면 다행이야. 근데 민수야, 나 다시는 예전처럼 살지 않을 거야. 나도 내 인생이 있어. 당신 아내이기 전에, 아이들 엄마이기 전에 나라는 사람이 있잖아.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에는 처음으로 진심 어린 반성이 담겨 있었다. 며칠 뒤 또다시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지연아, 이번에는 꼭 와야 돼. 아무래도 네가 없으니까 집안이 돌아가질 않아. 지연은 이번엔 웃으면서 대답했다. 어머니, 앞으로는 민수에게 말씀하세요. 전 이제 제 몫 다 했습니다. 저도 제 삶을 살아야 해서요. 그리고는 더 이상 변명도 미안하다는 말도 덧붙이지 않았다. 오히려 시원하게 웃으며 전화를 끊었다. 그 순간 지연은 느꼈다. 오랫동안 자신을 옥죄던 족쇄가 풀려나가는 걸. 며느리가 빠진 빈자리가 점점 커지자 결국 시어머니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이제는 아들에게조차 의지하기 힘들고 친척들 앞에서도 더는 큰 소리를 치지 못했다. 세월이 흘러 권위만 앞세우던 시어머니의 자리는 점점 작아졌다. 지연은 아이들과 함께 여행을 준비했다. 가방을 싸며 아이들이 환하게 웃었다. 엄마, 우리 이번에 어디가? 진짜 신난다. 지연은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응, 이번엔 엄마가 우리만을 위해 준비한 여행이야. 이제부터 엄마는 너희랑 나 자신을 더 챙길 거야. 차 안에서 지연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동안 발목을 붙잡던 시댁의 그림자가 이제는 점점 멀어져 가고 있었다. 차창 너머로 불어오는 바람이 마치 새로운 삶을 축복해주는 듯 시원하게 스쳐갔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다짐했다. 내 인생의 주인은 이제 나야. 누가 뭐래도 난 더 이상 시댁의 그림자가 아니다. 지연의 얼굴에는 지난 12년 동안 볼 수 없었던 환한 미소가 번졌다. 그 미소는 해방이자 선언이었고 더 이상 누구의 며느리로만 불리지 않는 새로운 삶의 시작이었다. 우리의 사연은 끝났지만 누군가의 이야기는 지금도 이어지고 있겠죠. 여러분의 공감과 응원이 더 많은 사연을 세상에 전할 수 있게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